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 이전의 범위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이고요. 여기 단원 역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있죠?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니만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복습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복습해 볼까요?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 최소.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최대 최소지. 최대 최소.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먼저 식이 y는 이렇게 주어진 꼴을 우리가 일반형을 하는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거를 꼭 뭐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닌데 표준형 꼴 이렇게 생긴 꼴로 고쳐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써 있다면 얘를 요런 꼴로 고쳐서 문제 해결해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특히 이렇게 있어야 2차 함수의 식이 이렇게 생겨 먹어야 저거 가지고 보자마자 꼭지점이 어떻고 저쩌고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됐나요?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죠. 그래서 요 꼭지점의 좌표 p, q가 되니까 최소 값을 구하세요. 최소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나오나요? x가 p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요? q가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최대값 저 멀리 위로 꼭대기까지 최소겠잖아요. 이때는 최소값이 없습니다.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어떡하죠? a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되겠고요. 여기 역시 꼭지점의 좌표는 p, q로 동일할 텐데 이때는 반대로 최소값이 저 밑으로 가면서 없고요.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p일 때 q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지겠고요. 이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알파부터 x를 베타까지. 여기에서 fx는 x 빼기 p, 앞에 a가 빠졌네.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고 하면 원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여기가 최소고 뭐 최대값은 없고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알파부터 뭐 베타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은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만큼 안에서의 최대는 언제야? 그렇지. 베타일 때가 최대고 요만큼 안에서의 최소는 언제야? 그렇지.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최소값 q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잘랐을 때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아까는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알파 베타를 자르기를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르면 요만큼이 알파 베타 구간이고 그때 최대값은 얘고 그때 최소값은 얘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요거 뭐지? 이거 축이지, 축. 이 2차 함수의 축,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 좀 바뀌죠. 들어가 있으면 꼭지점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꼭지점은 후보에서는 제외가 될 테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볼 때 두 가지로 따져볼 건데 어떻게 따질 거예요? 이 구간 안에 축이 들어있는 경우, 안 들어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그려보면 축 x는 p가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또 축 x는 p가 여기에 포함되지 안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때는 최대 최소값이 누가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최대 최소가 누가 되는지 여기 한번 써볼게요. 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기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샥 생겨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야? 뭐 여기부터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알파 베타 잘라주면, 그러면은 여기는 p의 값이 될 거고 다다다다다다 얘가 fp, 그 다음에 여기의 y 값이 f 베타, 여기 조금 거의 겹쳤는데 여기에 알파 값이 x, y 값이 f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죠? 그쵸? 그랬을 때 최대값은 누구야? f 알파. 최소값은 누구야? fp.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요 구간 안에서만 따져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어떻게 생겨?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생길 수 있고, 이번 알파 베타 자르기를 이렇게 잘라볼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p.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y 값이 f 알파, 여기의 y 값이 f 베타, 그리고 여기의 y 값이 f p.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fp고 이때 최소값은 f 알파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 최소는 f 알파, f 베타, 그리고 f p 중에서 비교하면 되겠네. 그치?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 구간 안에 축이 포함되면 최대 최소값은 셋 중 하나라는 거죠. 또 만약에 축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더 쉬워요. 진짜 더 쉬워. 만약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내 알파 베타 축을 포함 안 해. 여기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에서만 보는 거니까 얘가 f 알파, 얘가 f p라고 하면은 f p가 아니고 베타인데 미안해요. 베타라고 하면 여기 p는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때는 f 알파가 최소, f 베타가 최대 되겠지. 그치? 또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때 알파 베타를 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잘라주면 최소값 f 알파 됐고 최대값 f 베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최소 후보는 결국 f 알파랑 f 베타 둘 중에서만 보는 거네. 그쵸? 그래서 결론, 여기에 결론은 어쨌든 뭐끼리만 따져보면 돼. 꼭지점의 함수값,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꼭지점의 y좌표와 양 끝값만 따져보면 끝난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 이 P가 포함되어 있을 때 F 알파가 큰지 F 베타가 큰지, F 알파가 작은지 F 베타가 작은지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얘는 축에서
먼 쪽이 최대 최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알파가 멀어 베타가 멀어 P에서 축에서 알파가 멀지. 그래서 멀어진 만큼 값의 변화가 크니까 최대값인 거야. 멀어진 만큼 값이 더 크니까 값의 변화가 더 크니까 알파가 더 멀으니까 F 알파가 이때는 최소가 된 거야. 그래서 축에서 먼 쪽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요 내용까지 하면은 오늘 진도 끝. 2차 함수 최대 최소 활용 문제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활용 문제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제 이거는 단계를 따라가면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이때는 변수 정하기. 원래는 그 이제 방정식 풀 때는 미지수를 정했는데 여기는 함수니까 변수를 정해줄 겁니다. 변수 정하기. 두 번째 변수가 갖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수의 범위 정하기. 그리고 세 번째 관계식 세우기. 이제 2차 함수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관계식 세우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답 구하기. 근데 이때 구한 답이 문제 상황과 맞는지, 내가 구한 답이 문제 상황에 맞는 답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이따가 선생님이랑 예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 4번에 한번 2번 같이 풀어볼까요?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저렇게 써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죠? 쟤를 일단은 완전제곱식 표준형 예고 형태로 고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따라하세요. 절반의 제곱. 절반 제곱하면 얼마야? 6의 절반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한 다음에 마이너스 9 해서 밖에 플러스 2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는 얘랑 곱해져서 바깥으로 플러스 11 이렇게 나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단계잖아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 자꾸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 자꾸 그래프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1이니까 대충 꼭지점 여기 찍히면서 항상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과 Y축과의 교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2 나오니까 0,2도 지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뭐 개형이니까 뭐 완벽하게 그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가 어디야? 여기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르래. 여기까지 자르래.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되겠지. 그래서 배운 내용으로 한번 따져보면 축이 구간 안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어차피 양끝 값이 최대 최소겠네 생각하고 바로 대입해서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공부법은 그래프 귀찮아도 자꾸 그려보세요. 이게 나중에 그래프 처음 그릴 때는 잘 안 그려지고 익숙치가 않거든요.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려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 떠오른 그래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꼭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2가 얼마야? 4. 얘가 최대가 되겠고 앞에다 쓰겠지? 최대값. 최대는 이 녀석이고 최소는 얼마일 때? 최소는 x에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4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지. 그래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 풀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최대값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데 잠깐 올라가서 첫 번째 변수 정하기, 변수의 범위 정하기, 관계식 세우기, 답 구하기인데 사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뭘 미지수로 놓을 것인가, 뭘 변수로 놓을 것인가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의 둘레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길이를 뭐 변수로 놔야 되는데 이 출발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점 있지, 이 점만 뭘로 나타내면, 뭔가 변수로 나타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까? 점 D의 좌표 뭐라고 하면 좋겠어? 모르잖아. X가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여기 A라고 할까? 그럼 A, 얘들아 생각해봐. 이 점 D는 이 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Y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끝났어. 선생님 뭐가 끝났는데요? 얘들아 생각해봐. 요만큼 길이 얼마야? 요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결국에는 D의 X좌표잖아. 그치? 그게 뭐야? A지, A.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결국에 요만큼 2A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G. 그치? 뭐야? 그럼 둘레의 길이 다 나왔잖아.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FA라고 하면 이 FA는 어떻게 나와요? 2A가 2개, 4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2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n은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꺼내면서 플러스 2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0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근데 항상 변수 정했으면은 선생님 변수 범위 구하라 그랬지?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 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 A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0일 때 X 값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되는 변수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A가 1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범위에 속하잖아. A가 1일 때 10, 둘레의 길이 10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잘 읽어봐봐. 이거의 그래프가 얘랑 접할 때라고 돼 있는데 문제 읽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프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셔야죠. 자, X축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갑니다. 위로 볼로 가면서 어디에서 접했대? X축과 접하는 점이 있어요. 이 몇 콤마 몇이야 얘? 얘가 B, 0이래. 그럼 얘들아 요 2차 함수 식 어떻게 돼요? 저 2차 함수 식 구해봐. 어떻게 되지? Y는 얘들아 최고 차이 계수는 얘랑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어떻게 돼요? B, 0을 지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bx인데 마이너스 2 곱해지니까 플러스 4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b제곱이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이렇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위식 아래식 뭐 하면 돼?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b는 얼마 나와? b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a는 얼마 나와?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b제곱이니까 4분의 9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얘네 둘이 더하래.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야?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물론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선생님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3이래. 이거 중요했지. 얘랑 얘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할 거야? 연립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빼기 2x 빼기 3은 0이라 놓고
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b 빼기 3은 0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3이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이게 두 근의 합 얘네 둘이 더한 거 얼마야? 1이죠.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a는 1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얘네 둘이 곱한 거 b 빼기 3인데 b 빼기 3이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3이다. 뭐 a 빼기 9, b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어렵지 않은 문제.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주점의 x좌표는 둘이 연립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8번. 이거에서 자른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라고 했네요. y는 얘 바로 보자마자 뭘로 해야 돼? 그치, 완전 제곱식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야겠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 그려버렸지? 그래프 그려봐. 마이너스 1일 때 x축은 그릴 필요가 없고 y축만 그려야겠다. y축 여기야 x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생겨? 뭐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생길 텐데 문제에서는 몇부터 몇까지 보래? 얘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보래? 1까지 보래. 1까지. 그때 최소값 언제야? 여기일 때 최소값이지. 꼭지점일 때 축이 포함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 얼마 대입?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1인데 그 녀석이 최소값 5라 그랬으니까 k가 얼마야? k는 6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언제야? 축에서 멀어질수록 최대라 그랬지?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축에서 멀어진 1일 때의 최대값이겠네. 그래서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k인데 k가 6이니까 얼마야? 9가 최대값 나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예제 수준의 문제였고요. 9번 문제. 전체 길이가 24m인 테이프를 이용하여 체육관의 바닥에 오른쪽 그림 가지고 표시하려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뭐 정하기? 변수 정하기. 얘들아, 뭘 변수를 정하고 싶어? 일단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야? 가로 길이를 뭐로 정하면 돼? x로 정하겠다. 그래서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뭐라고 할 거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x, 얘도 x, 얘도 x네. 그치? 그럼 이 x는 얘들아 x는 생각해봐. x는 뭐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단계 뭐 하라 그랬어? 변수 범위 정하라 그랬지? 범위 정하기. 근데 이 x는 뭐야? 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겠고 뭐보다 작아야 될까? 얘들아 전체 길이가 몇 미터래? 24m래. 그러면 근데 얘 더하기 얘 이거 3개 더하면 몇 미터 돼야 돼? 24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3x가 24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8보다 작아야 돼. 변수의 범위 정했고요. 3번 관계식 세웁시다. 관계식 세우고 싶은데 이제 세로 길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 길이 몇 개 있어? 세로 길이 얘랑 얘 두 개 있잖아. 두 개의 세로 길이를 더하면은 세로 길이 y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세로 길이를 몇 개 더하고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3x까지 더해주면 그게 몇 미터래? 24미터래.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뭐가 되겠어? 세로 길이는 얘 넘겨주고 2로 나눌 거니까 12 빼기 2분의 3 x가 세로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길이 여기에서 이제 관계식 세우면 가로 길이 x 곱하기 얘 곱해주면 12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12x인데 완전제곱식 고치려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얘네 둘이 곱했을 때 12x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x야? 곱했을 때 2 뺏기고 3 곱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8x 되겠죠?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는 4일 때 최대값 얼마? 24가 최대가 되겠다. x는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가요? 그렇죠. 0부터 8까지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와우 이제 중간고사 이전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수학 공부 고등학교 와서 쉽지 않을 텐데 행복한 윤쌤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노력하고 있나요? 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